매스웍스 코리아 김종남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모델 경량화에 대한 소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모델 경량화를 통해서 얻게 되는 이득은 크게 세 가지로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이 메모리의 사용량을 줄이고 또 연산량을 줄임으로써 전체적인 전력 소모를 줄일 수 있겠습니다. 다음으로는 이 모델 경량화에 따라서 어떤 추론 시간을 짧게 할 수 있는데요. 즉, 모델에 입력을 넣고 결과를 얻기까지 보다 빠른 추론이 가능하겠습니다. 그리고 끝으로는 모델을 보다 더 간소화함으로써 보다 좀 로버스트한 그런 모델을 얻는 것도 우리가 기대할 수 있는 이득 중에 하나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인공지능 모델 경량화의 세 가지 스텝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이제 하드웨어의 제약 조건을 먼저 파악을 해야 될 것이고요. 이런 제약 조건을 기반으로 해서 먼저 모델을 선택해야 될 겁니다. 이 모델을 선택하는 데 있어서는 모델에게 요구하는 정확도와 추론 시간, 그리고 메모리 사용량 이런 것들을 고려해서 최적의 모델을 선택하는 것이 중요한 포인트가 될 것입니다. 그리고 다음으로는 이런 선택된 모델을 인베디드 디바이스에 적합하게 하기 위해서 모델을 간소화하는 부분으로 진행이 될 수 있을 거고요. 여기서 예를 들자면 프로닝 기법이 이 모델을 간소화하는 기법 중에 하나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단계로는 이 모델의 웨이트나 바이어스 등의 이 러너블 파라미터를 이제 양자화함으로써 이제 보다 더 이 모델의 메모리를 이제 줄일 수 있는 그런 방법으로 이어질 수 있고요. 그리고 최종적으로 이런 과정을 거친 모델을 인베디드 디바이스에 디플로이 할 수 있겠습니다. 지금 화면에 보시는 거는 이제 딥러닝과 머신러닝에 대해서 이렇게 모델을 경량화하고 간소화하고 퀀타이즈를 했었을 때 모델의 용량의 차이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일 왼쪽에는 이 영상에 많이 사용되는 컨볼루션 뉴럴 네트워크 아키텍처와 그 다음에 머신러닝의 케이스인 SVM의 예로 해서 모델의 용량을 나타내고 있는데요. 이 오리지널 모델에 대해서 모델을 간소화했었을 때 용량의 변화, 그리고 이 양자화했었을 때 용량의 변화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점차적으로 모델의 용량을 줄일 수 있는 케이스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고요. 그러면 각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모델의 선택 과정입니다. 지금 화면에 보시는 그래프는 이 모델 간의 비교를 하고 있는데요. 어떤 관점이냐면 모델의 정확도와 모델의 복잡성이 가로축이 되겠고요. 그리고 모델의 용량과 그 다음에 수행 시간이 세로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는 디시전 트리와 리니어 모델 같은 경우에는 모델의 용량은 작지만 또 상대적으로 모델의 정확도가 떨어지고 있는 것으로 보여지고요. 반면에 요 멀티레이어 뉴럴 네트워크의 딥러닝이라고 볼 수 있겠죠. 이런 경우에는 복잡성과 정확도는 올라가지만 또 상대적으로 용량이 크고 실행 시간이 오래 걸리는 그런 단점이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런 딥러닝 내부를 본다 하더라도 지금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이 딥러닝 안에서도 요 예측 시간, 추론 시간과 정확도 기준으로 보고 있고요. 또 한 가지 여기서 원의 크기는 모델의 용량을 나타내고 있는데요. 전체적인 경향을 보게 되면 모델이 크고 실행 시간이 오래 걸릴수록 더 정확한 결과를 나타내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다음으로는 이 모델의 간소화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는 일례로
이 배터리의 충전 상태를 알아내는 그런 모델 개발의 예를 들고 있는데요. 배터리의 충전 상태를 알아내기 위해서는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전압, 전류, 온도의 입력을 받아서 배터리의 충전 상태, 스테이트 오브 차지를 알아내는 모델을 만드는 케이스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또 여기서는 이러한 모델을 만드는 데 있어서 요 리커런트 뉴럴 네트워크를 사용하고 있고요. 그리고 뉴럴 네트워크는 어떤 네트워크이냐면 이제 LSTM의 네트워크 아키텍처를 사용하고 있고, 내부 구조를 보게 되면 이러한 예측 모델을 만드는 데 있어서 두 개의 LSTM 네트워크가 사용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런 뉴럴 네트워크 아키텍처를 만드실 수가 있을 거고요. 하지만 여기서는 이제 모델 경량화 관점에서 말씀드리면 이 매스웍스의 딥러닝 툴박스에서 최근 이제 22B 버전에는 이제 LSTM 네트워크 아키텍처를 간소화하기 위해서 이제 프로젝트 기능을 이제 포함을 시켰고요. 그래서 지금 그 결과를 보시면 메모리의 사이즈는 거의 90% 정도 줄어든, 90%가 아니라 거의 한 10분의 1 정도 수준으로 줄어든 것을 보실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 추론 속도 역시 거의 2배 정도 빨라진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기능을 사용하시기 위한 함수를 보고 계시고요. 그래서 이 네트워크를 간소화하는 데 있어서 여기서는 이제 로우랭크 어프록시메이션 기법을 통해서 어떤 네트워크를 더 낮은 디멘전에 이제 프로젝션 시킴으로써 이제 네트워크를 이제 간소화하는 기법의 예를 들고 있는 거고요. 이제 다음으로 이제 말씀드릴 부분은 이제 영상 분야에서 네트워크 아키텍처를 간소화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사실은 컨버루션 뉴럴 네트워크 아키텍처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많은 필터가 사용됨으로써 네트워크의 깊이도 깊고 그다음에 모델의 용량도 큰 경우가 많은데요. 사실은 이런 큰 모델을 간소화하는 데 있어서 지금까지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던 것이 사실입니다. 지금 이제 화면에 보시는 거는 좀 전에 보셨던 것처럼 요 네트워크의 어떤 추론 속도와 그다음에 모델의 정확도를 나타내고 있는 거고요. 그리고 앞에서도 어떤 모델이 더 정확할수록 더 모델이 무겁고 추론 시간도 더 긴 경우가 많다라는 말씀을 드렸는데요. 사실은 영상 분야에서는 뭐 오브젝트 디텍션 모델 그리고 시마틱 세그멘테이션 모델을 만드는 데 있어서 이렇게 화면에 보시는 것과 같은 기학습된 모델을 베이스 네트워크로 해서 그런 기능의 모델을 만드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기학습된 모델 같은 경우에는 지금 화면에 용량을 이제 보고 계신데요. 용량이 무거운 경우가 많은 거죠. 그래서 이런 무거운 모델을 간소화하는 그런 요구가 사실 굉장히 많은 것이 사실입니다. 특히 이제 인베디드 디바이스에 디플로이 하기 위해서는 이런 요구가 굉장히 많은 케이스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그래서 매틀랩 플랫폼 상에서는 이제 어, 테일러 프로닝 기법을 통해서 이런 컨보루션 뉴럴 네트워크 아키텍처를 이제 간소화하실 수가 있는데요. 지금 오른쪽 그림을 보게 되면 이제 오브젝트 디텍션을 하기 위한 이제 욜로 V3 모델을 이제 보고 계시고요. 화면에 디텍션 결과를 표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아래를 보시면 이렇게 테일러 프로닝 기법을 통해서 모델을 간소화함으로써 모델의 추론 속도는 2.7배가 증가했다라고 얘기하고 있고요. 반면에 모델의 용량은 3분의 1 정도 수준으로 줄어들었습니다. 그렇지만 이 모델을 이제 간소한 모델에 대해서 재학습을 통해서 전체적인 이 모델의 정확도, 여기서 이제 프리시전 기법의 이제 기준으로 정확도를 봤었을 때는 1.7%밖에 감소하지 않았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모델의 용량과 추론 용량은 줄이고 추론 속도는 증가시켰지만 전체적인 모델의 정확도는 큰 차이가 없는 아주 조금의 열화로 어느 정도의 성능을 보장하는 그런 간소화가 가능하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매틀랩에서는 이미지 클래시피케이션,
그리고 오브젝트 디텍션에 관련된 이 모델 경량화에 대한 예가 포함이 되어 있고요. 저는 오늘 시만틱 세그멘테이션 모델에 대한 경량화를 이제 예제로 이제 소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이제 퀀타이제이션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는데요. 딥러닝 모델에 대한 퀀타이제이션을 하기 위해서는 딥 네트워크 퀀타이저라는 앱을 사용하실 수가 있고요. 그리고 머신 러닝 모델에 대한 퀀타이제이션은 픽스 포인트 디자이너라는 앱을 사용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지금 화면에 보시는 거는 이제 딥 네트워크 퀀타이저의 예가 되겠는데요. 그래서 이렇게 모델에 대한 퀀타이제이션을 통해서 지금 화면에는 이제 분석 결과를 내보내고 있는데요. 그래서 여기서는 뭐 추론 속도의 차이가 어떻게 되는지, 즉 플로팅 포인트의 모델과 퀀타이즈된 모델 간의 추론 속도의 차이가 어떻게 되는지, 또 뭐 메모리 관점에서 그리고 정확도 관점에서 이 플로팅 포인트와 퀀타이즈된 모델 간의 비교를 통해서 이런 퀀타이제이션을 적용할지 말지 이런 것들을 어, 체크할 수 있는 이런 비교 분석 결과를 화면에 표시를 해주고 있습니다. 저는 예제를 통해서 인공지능 모델, 여기서는 이제 시만틱 세그멘테이션의 인공지능 모델을 만들고요. 그리고 그 해당 모델에 대한 퀀타이제이션 하는 과정을 예제를 통해서 소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제 데이터를 지정하도록 할 텐데요. 지금 보시면은 이제 학습 데이터와 레이블, 그다음에 검증 데이터와 레이블이 있습니다. 여기서는 이제 이미지를 보고 계시고요. 그래서 좀 전에 보여드린 그런 영상과 이 부분을 말씀을 드리면 여기 영상 안에 삼각형을 디텍션하는 시만틱 세그멘테이션 모델을 만드는 그런 과정을 소개를 드릴 거고요. 그래서 지금 보시면은 이건 이제 레이블 데이터가 되겠는데요. 삼각형에 해당되는 부분은 화이트로 표시가 되고 있고요. 그다음 나머지 부분은 이제 검은색으로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모델을 가지고 삼각형을 찾아내는 이제 시마틱 세그멘테이션 모델을 만들게 될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영상 데이터를 관리하기 위한 오브젝트를 선언하는 부분이 있고요. 그 다음에 요 레이블드 된 데이터를 관리하기 위한 오브젝트를 선언하는 부분, 그리고 영상 데이터, 그리고 레이블된 데이터를 관리해주는 이 하나를 컴바인해서 관리해주는 오브젝트를 선언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데이터를 매틀랩으로 가져오도록 하겠고요. 네, 다음은 네트워크 아키텍처를 설계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는 딥랩 v3 플러스 레이어스라는 함수를 사용해서 이 함수 안에 이미지에 대한 사이즈, 그 다음에 클래스의 개수, 그리고 베이스 네트워크로 사용할 모델을 입력으로 지정하게 되면 이런 입력 파라미터에 따른 시마틱 세그멘테이션, 딥랩 v3 기반의 시마틱 세그멘테이션 모델을 자동으로 완성을 해줍니다. 그러면 그렇게 네트워크 아키텍처를 설계하고 설계된 네트워크 아키텍처의 모양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화면에 보시는 이제 네트워크 아키텍처 구조는 이제 왼쪽에 이제 네트워크 아키텍처에 대한 그림을 보실 수가 있고요. 오른쪽은 요 각 레이어에 대한 속성을 보실 수가 있는데요. 여기서 입력으로 기대하는 크기는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256by 256by 3의 입력 크기를 기대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최종적으로는 보시면 최종 마지막 이제 픽셀 레벨의 클래시피케이션 레이어가 되겠는데요. 여기서는 256by 256by 2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 얘기는 각각의 픽셀에 대해서 이게 트라이앵글이냐 그렇지 않으냐를 판단하는, 즉 픽셀 레벨 클래시피케이션에서 클래스의 개수는 뭐 삼각형과 그렇지 않은 케이스가 되는 거죠. 이런 것들을 이제 구분할 수 있는 네트워크 아키텍처인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고요. 이렇게 해서 데이터와 그 다음에 네트워크 아키텍처가 설계됐다면 다음으로 이제 하이퍼 파라미터를 지정하시고요. 트렌드 네트워크라는 함수에 데이터, 네트워크 아키텍처,
하이퍼 파라미터를 입력으로 받아서 학습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이 부분을 좀 편집을 해서 좀 빨리 돌려봤는데요. 그래서 학습이 완료가 됐다면 다음은 이제 뭐 샘플 데이터를 입력으로 넣어서 제대로 삼각형을 분리해내고 있는지를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모양을 보게 되면 약간의 오차가 발생하는 것 같기는 하지만 그래도 비교적 이 뭐 삼각형의 트라이앵글을 잘 구분해내고 있는 것으로 확인이 됩니다. 그러면 이런 이제 시마틱 세그멘테이션 모델이 되겠는데요. 해당 모델에 대해서 이제 퀀타이제이션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퀀타이제이션을 하기 위해서는 이 네트워크 아키텍처를 퀀타이즈 하기 위한 오브젝트를 먼저 선언을 하고요. 그리고 이런 오브젝트의 칼리브레이트라는 이제 메소드 함수가 되겠는데요. 이 메소드 함수 안에 이렇게 각 이 학습 데이터를 입력으로 넣어서 그 웨이트와 이제 바이어스의 어떤 영역, 레인지를 이제 파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함수 형태로 해서 퀀타이즈 하기 위한 오브젝트를 선언을 하고 그다음 학습 데이터를 입력으로 넣어서 웨이트와 바이어스의 범위를 이제 확인하는 것이 가능하겠고요. 이렇게 하신 다음에 퀀타이즈에 대한 이 객체를 이렇게 맵 파일로 저장하실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작업은 아까도 말씀드린 것과 같은 딥 네트워크 퀀타이저라는 앱을 통해서도 동일하게 진행하실 수가 있습니다. 지금 이제 딥 네트워크 퀀타이저를 띄워서 예, 보여드리도록 하겠는데요. 그래서 제일 처음에는 이제 퀀타이즈 하고자 하는 네트워크 아키텍처를 지정하는 부분이 되겠고요. 그리고 다음은 이렇게 학습 데이터 또는 요 퀀타이즈를 하기 위해서 어떤 이 칼리브레이션, 즉 각각 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각각의 웨이트와 바이스의 레인지를 파악하기 위해서 칼리브레이션에 사용할 데이터를 이렇게 받아들여서 요 각각에 대한 요 레인지 영역을 이제 파악하실 수가 있고요. 이렇게 해서 파악이 완료가 됐다면 검증 데이터를 입력으로 넣어서 이 퀀타이즈된 모델에 이렇게 적용해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얘기하고 있는 것은 플로팅 포인트와 그다음 퀀타이즈된 모델에 대해서 이 검증 데이터를 입력으로 넣었을 때 웨이티드 IOU 기준으로는 지금 여기서는 이제 대략 한 6.5% 정도가 열하되는 것으로 이제 나타나고 있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통해서 퀀타이즈를 반영할지 말지 이런 것들을 판단할 수 있는 이제 기준으로 삼을 수 있겠죠. 그리고 뭐 추가적으로 말씀을 드리자면 이 화면 이제 오른쪽은 이제 각각의 파라미터, 러너블 파라미터에 대해서 이제 웨이트와 바이어스에 대해서 이런 각각의 어떤 전체적인 레인지와 그 다음에 요 퀀타이즈 모델의 어떤 적용 범위. 그래서 전체적인 레인지는 요 파란색과 요 까만색을 회색을 이제 포함하고 있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퀀타이즈 모델에 적용되는 부분은 이 파란색 계통의 이 부분이 이제 레인지로 이제 반영이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마지막으로 말씀드릴 부분은 요 네트워크 아키텍처를 퀀타이즈 할 때 퀀타이즈 대상이 되는 것은 웨이트, 바이어스, 그리고 액티베이션 어떤 이 채널을 통과하는 이제 액티베이션에 대한 값들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퀀타이즈를 진행하실 수가 있고요. 그리고 저는 다음으로 좀 더 나아가서 이렇게 퀀타이즈된 모델에 대해서 코드 생성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이제 코드 생성을 위한 컨피그레이션, 그리고 여기서는 딥러닝 모델에 대한 코드 생성이기 때문에 딥러닝 네트워크, 딥러닝에 대한 이제 코드 생성 컨피그레이션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뭐암 디바이스에 디플로이 하기 위해서는 뭐 아키텍처나 그다음 암 컴퓨터 라이브러리 버전 그 다음에 디플로이 하고자 하는 이제 데이터 타입 여기서는 int 8이 되겠는데요. 이런 부분에 대한 퀀타이제이션을 하실 수가 이런 파라미터를 정하실 수가 있고요. 그리고 여기서 최종적으로 코드 생성을 하실 때는 어떤 함수에 대한 코드 생성을 하실 수가 있는데요. 지금 이제 화면에 보시는 게 이제 엔트리 포인트 함수가 되겠는데요.
자, 여기서는 이 영상 데이터를 입력으로 받아들여서 모델의 입력으로 넣고 모델이 예측하는 결과를 이 함수의 아웃풋으로 내보내주는 이런 함수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함수에 대한 코드 생성이 될 거고요. 그리고 여기서는 이제 퀀타이즈 된 모델에 대한 코드 생성이기 때문에 그래서 생성되는 코드에서 이런 부분이 반영이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웨이트와 바이어스를 의 파라미터를 이제 업로드하는 부분이 있는데요. 이 웨이트와 바이어스에 해당되는 부분은 퀀타이즈된 웨이트와 바이어스가 이제 업로드가 되는 거고요. 그리고 여기서 이제 액티베이션 되는 부분도 이런 부분의 데이터 타입이 int8로 이렇게 지정되어 있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인공지능 모델에 대한 코드 생성되는 그 결과를 확인하실 수가 있고요. 그래서 지금 이 예제를 정리를 해보게 되면 이 삼각형을 디텍션하는 시만틱 세그멘테이션 모델 개발과 그 다음에 개발된 모델을 이제 퀀타이제이션을 하기 위한 그런 과정도 소개를 드렸고요. 그리고 최종적으로는 퀀타이즈된 모델에 대한 코드 생성에 대한 부분도 소개를 드렸습니다. 다음은 네트워크 아키텍처 프루닝에 대한 부분을 소개를 드릴까 하는데요. 모델 프루닝에서는 앞에서 보신 그 모델을 그대로 사용하겠습니다. 여기서 이제 모델을 불러올 거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데이터를 지정하는 부분인데요. 역시 앞에 이 퀀타이제이션에 적용했던 그 데이터를 그대로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서는 이제 초기 모델에서 성능을 확인해 보도록 하겠는데요. 그래서 그 모델에 텍스트 데이터를 입력으로 넣었을 때 민 IOU 기준으로 정확도는 한 91.5%의 정확도를 나타내고 있는 걸 확인이 됩니다. 그러면 이제 그 모델을 이제 프루닝 하기 위해서 모델에 이제 수정을 가할 텐데요. 여기서는 이 기존에 있었던 모델이 이제 뭐 이미지 인풋부터 시작해서 제일 마지막의 레이어가 픽셀 클래시피케이션 레이어인데요. 즉 픽셀 단위로 이제 분류를 해주는 그런 네트워크 아키텍처가 될 텐데 여기서는 제일 마지막에 픽셀 클래시피케이션을 제거한 그런 네트워크 아키텍처가 이제 프루닝의 대상이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픽셀 클래시피케이션 레이어가 제거가 되고 소프트맥스의 레이어가 제일 마지막 단에 놓이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고요. 이런 이유 때문에 여기서 네트워크 아키텍처를 분석할 때는 제일 마지막 클래시피케이션 레이어가 없다라는 그런 에러 메시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면은 제일 마지막 레이어를 제거하는 부분 그리고 이런 네트워크 아키텍처를 이제 테일러 프루너블 네트워크의 입력으로 받아서 이제 프루닝의 대상이 되는 네트워크 아키텍처를 지정하는 부분이 되겠고요. 여기서 이제 파라미터를 보게 되면 해당 모델에 대해서 프루닝이 가능한 필터의 개수는 8,401개인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다음은 이제 프루닝으로 이제 파라미터를 지정하는 부분이 되겠는데요. 이제 프루닝의 반복을 이제 80번 할 거고요. 그다음에 프루닝마다 최대 64개의 필터를 제거하실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밸리데이션은 프루닝 한번 할 때마다 밸리데이션 성능을 확인할 겁니다. 그다음에 여기서 뭐 러닝 레이트, 모멘텀, 그다음에 배치 사이즈 이런 등등에 대한 파라미터를 지정하실 수가 있고요. 그리고 여기서는 이제 커스텀 트랙 루프이기 때문에 미니 배치의 데이터를 가져와서 이제 학습을 해야 되는데 여기서는 미니 배치의 데이터를 가져올 때 적용이 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데이터를 디멘전 4 관점에서 이제 컨캐테네이션을 시켜주는 부분도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는 이제 원화 인코딩을 통해서 참과 거짓에 대해서 이제 벡터를 만들어주는 부분도 여기에 반영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배치 사이즈의 데이터마다 이렇게 디멘전 4 기준으로 해서 컨캐테네이션을 시키고 그다음 원하는 인코딩한 그런 데이터를 가져오겠습니다. 그리고 그 아래 부분은 이제 뭐 그림을 보여주기 위해서 이제 컨피그레이션 부분이 들어가 있고요. 자, 이제 네트워크를 이제 학습하기 위한 이제 루프가 되겠습니다. 여기서 프루닝 이터레이션을 최대 이제 80번까지 할 거고요. 그다음에 매 이터레이션마다 데이터를 이제 섞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뭐 미니 배치의 데이터를 이제 가져오고 나서요. 그다음에 여기서는 이제 모델의 로스를 계산하는 부분이 있는데요. 음, 그러면 요 모델 로스 프루닝이라는 요 부분이 사실 좀 되게 중요한 부분인데요. 요 함수 내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함수 내부를 보시면 모델 로스 프루닝의 입력은 이제 프루닝의 대상이 되는 네트워크, 그다음에 학습 데이터와 이제 타겟 값이 되겠는데요. 그래서 이 프루너블 네트워크에 입력 데이터를 넣어서 그다음에 뭐 모델에서 예측한 여기서는 소프트 맥스 기준이 되겠죠. 그다음에 프루닝 네트워크에 그 프루닝 대상이 되는 필터의 이제 액티베이션도 여기서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서는 이 모델에서 예측한 값과 그다음에 타겟 값 간의 어떤 크로스 엔트로피를 통해서 로스를 계산하고요. 그다음에 이 로스를 기준으로 로스를 프루닝 액티베이션 관점에서 그다음에 네트워크의 웨이트와 바이어스 관점에서 이제 그레디언트를 구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프루닝 그라디언트와 이제 네트워크 그레디언트로 이제 아웃풋이 나오게 될 텐데요. 이제 이 값을 이용해서 모델의 네트워크 아키텍처를 업데이트하고 또 모델의 프루닝이 대상이 되는 이제 필터를 결정하는 거죠. 즉 어떤 로스를 그 프루닝의 대상이 되는 필터의 아웃풋 관점으로 그 그레디언트를 구했을 때, 즉 어떤 필터가 어떤 로스의 변화에 더 큰 영향을 미치는지 이런 것들을 파악을 하고 그런 변화를 적게 주는 이제 필터를 여기서 이제 스코어링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기준을 이용해서 네트워크 아키텍처를 프루닝 하는 거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네. 이렇게 해서 모델의 로스를 구하실 수가 있고요. 프루닝 그레디언트, 그 다음에 넷 그레디언트, 그리고 프루닝 액티베이션을 얻으실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다음에 프루너블 네트워크에는 이제 넷 그레디언트를 이용해서 네트워크의 파라미터를 업데이트 하실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요 업데이트 스코어 안에는 요 프루닝 액티베이션과 그다음 프루닝 그레디언트를 입력으로 받게 되는데요. 이런 것들을 기준으로 해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그런 기준으로 해서 요 프루닝에 대한 스코어를 여기서 업데이트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과정은 이제 뭐 매 배치 사이즈마다 이런 것들을 반복해서 요 프루닝 스코어를 계속 업데이트 하실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매 배치마다 네트워크 아키텍처를 업데이트 하실 수가 있고요. 또 프루닝 스코어도 업데이트 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전체적인 배치, 여기서 한 에폭이 되겠네요. 에폭 기준으로 해서 이 프루닝 스코어의 업데이트가 끝났다면 그러면 여기서 업데이트 프루너블스라는 함수를 통해서 이 프루닝 스코어가 작은 이런 이 필터들 이런 것들은 여기서 제거를 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제거를 해서 슬림화된 그런 모델에 대해서 여기서는 제일 마지막에 픽셀 클래시피케이션 레이어가 없기 때문에 다시 픽셀 클래시피케이션 레이어를 추가를 하고요. 그리고 테스트 데이터를 입력으로 넣어서 이 모델의 성능, 즉 간소화된 모델의 성능을 확인해 보는 과정이 이제 반복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전체 80번 이제 반복하게 되는 거죠. 이랬을 때 전체적으로 80번 이 프루닝 이터레이션이 진행되는 동안 모델에 뭐 예를 들자면 뭐 로스는 어떤 변화가 있는지, 그 다음에 이 정확도는 어떤 변화가 있는지, 그 다음에 프루닝 필터, 프루너블 필터의 개수는 어떤 차이가 있는지 이런 것들을 보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80번 이터레이션이 반복이 되는 동안 보시면은 뭐 로스는 뭐 처음에는 좀 변화가 있지만 거의 0에 가까운 것을 보실 수가 있고요. 반면에 이 정확도는 조금씩 떨어지고 있는 것으로 이제 보여집니다. 그리고 이 프루너블 필터의 개수에 대한 어떤 변화를 보게 되면 처음에는 이제 8,000개가 넘었습니다. 8,401개였나요? 이런 이 프루너블 필터의 개수였는데 이 80번 프루닝이 이제 반복이 되면서 이터레이션이 반복이 되면서
제일 마지막 단계에서는 그 필터의 개수가 4,000개 이하인 것을 이제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네트워크가 좀 더 슬림화된, 간소화된 것을 보실 수가 있고요. 하지만 이런 프로너블 네트워크에 대해서 요 모델의 성능을 이제 증가시키기 위해서 간소화된 모델에 대해서 다시 데이터를 입력으로 넣어서 이제 파인 튜닝을 하게 되면 모델의 성능을 더 끌어올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푸른드된 이제 모델에 이제 클래시피케이션 레이어, 픽셀 레벨 클래시피케이션 레이어를 추가를 하고요. 그다음에 하이퍼 파라미터를 입력으로 받아서 다시 학습을 하게 됩니다. 이렇게 했었을 때 다시 이제 재트레이닝을 했었을 때 테스트 데이터를 입력으로 넣고 모델의 성능이 어떻게 됐는지를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모델의 성능이 96.7% 정도를 나타내고 있네요. 오히려 초기 모델보다 조금 더 성능이 나아진 것처럼 보여집니다. 여기서는. 그리고 샘플 데이터를 입력으로 넣었을 때도 어, 굉장히 좀 잘 구분해 내고 있는 것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모든 케이스에 대해서 프루닝된 모델이 더 나은 성능을 보인다고 얘기하기는 어렵고요. 하지만 여기서 보여드리고자 하는 것은 프루닝을 해서 모델은 보다 더 간소화됐지만 모델의 성능은 별로 떨어지지 않았다. 큰 차이가 없다. 여기서 오히려 조금 더 낮게 나오는 것으로 확인이 됩니다. 오늘 발표를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매틀랩은 사실은 인공지능 모델을 개발하기 위한 전체적인 워크플로우를 제공합니다. 그래서 뭐 데이터를 준비하는 단계, 그다음 네트워크 아키텍처를 설계하고 학습하는 단계, 그다음에 여기서는 뭐 모델을 퀀타이즈하고 그다음에 뭐 프로닝하는 경량화하는 그런 단계에서도 매틀랩은 기능을 제공하고 있고요. 최종적으로 코드 생성해서 디플로이에 이르기까지 이 매틀랩 플랫폼상의 AI 모델은 인공지능 모델 개발을 위한 전체적인 그런 이 워크플로우를 지원하고 있다라고 볼 수 있고요. 그리고 이번 발표에 좀 국한해서 말씀드리자면 모델을 경량화하기 위해서 프루닝과 퀀타이제이션을 할 수 있는 그런 예를 소개를 드렸습니다.